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달러 약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배경이 좀 마련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로 보더라도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로는 상승장의 초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명확하게 방향성을 좀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벤트들에 따라서 장방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오픈 AI의 전 CEO인데요, 샘 알트만이라는 이름 한번 다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쿠데타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하긴 하는데, 샘 알트만이 이제 오픈 AI CEO에서 이제 밀려났습니다. 사퇴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AI 관련된 기술로서 입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그 샘 알트만을 영입했다는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라든지 상업적으로 이제 AI를 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받을 만한 내용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AI와 관련된 종목, 그 중에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협업 관계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좀 더 주목받는, 부각받는 현상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버티에 대해서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건데요. 우선 이제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자회사죠. 에코프로버티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상장을 하는 공모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흥행이 좀 안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도 있었고요. 상장 첫날만 하더라도 좀 빠르게 상한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상승 이후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와 동반해서 이제 에코프로도 주가가 좀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최근 2거래 연속이죠. 2거래 연속 상한가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에코프로버티의 약진이 조금 두드러지고요. 당연히 에코프로버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또 이제 에코프로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2차전지 업종 전체 가장 대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 전체로 수급을 이제 이끌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2차전지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양대 축이겠죠. 2차전지나 반도체. 결국은 그 중에서 하나인 2차전지가 수급을 많이 끌어당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 밤 기준이죠.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미국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GPU와 관련해서 이제 AI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종목이었다는 점 생각해 볼 때 엔비디아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4분기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 재료가 분명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절차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성장과 생존의 분기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10%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9,0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로보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으로 최근 시세를 분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5% 넘게 빠지면서 22,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티웨이 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LCC 2위 자리 굳히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2,33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인기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아웃도어 OEM, ODM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3% 넘게 빠지면서 29,1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급등한 지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입니다. 1%대 넘게 빠지면서 24만 6천 원 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티로보틱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로봇 촉진법 개정안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신주 127만 주에 대한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이제 신주 127만 주가 상장될 것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상장이 되는 일자는 12월 8일이고요. 127만 주라는 물량 자체가 전체 이제 발행된 총 주식수에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7.7%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물량은 아니라는 점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신주 상장되는 내용이 이제 전환 청구거든요. 전환사채에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건데 행사 가격이 6,263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 티로보틱스의 현재 주가가 현재 22,000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싼 가격에서 주가를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한 6,000원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면 한 3배가 넘는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수익이 난 셈입니다. 만약에 신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 127만 주가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종목 자체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매수했던 전환을 청구한 가격이랑 지금 현재 주가랑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차익 실현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불가피한 경우일 수도 있고 결국 이제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 사채로 이제 이 돈을 유치를 했던 것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연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의 주가를 만들어주는 발판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흐름 자체가 있을 수 있는 흐름이다 정도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슈를 조금 벗어나서요. 티로보틱스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티로보틱스는 원래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던 회사였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기업도 이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형태로 또 변모를 하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물류 로봇 기업으로 이제 그 형태를 좀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류 로봇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그 일을 시키는 것보다 로봇이 당장 초기 인프라를 세팅하는 데는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이제 가격이 저렴해진다라는 좀 장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새롭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이런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세팅을 해놓는 것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건데요.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공급망 재편을 하게 되면서 결국 로봇에 대한 이제 생산을 위한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T-로보틱스가 발전해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분명한 수요처가 존재한다라는 장점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물류 로봇이 양산이 되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4분기 실적, 내년 실적부터 4분기 실적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물류 로봇을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초창기, 새로운 물류 로봇이라는 사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어제 공시가 나왔던 신주 상장에 대한 부분은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T-로보틱스의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주 추가 상장의 경우에는 악재겠지만 성장 방향성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만큼 보유자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버티자 의견 드릴 때 가장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으니까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T-로보틱스 22,300원 정도 현재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은 17,8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7,800원이라는 가격은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지난 10월 말 정도에 있었던 저점 가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서 반등이 나왔듯이 그 가격에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고 17,8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구간 정도에서 신규 진입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14,800원입니다. 지금 이제 14,8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난 6월 말, 그리고 정확하게는 한 4월 중순부터 한 6월 말까지 횡보했던 구간의 가격입니다. 결국 주가가 횡보했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고,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만약에 14,8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밑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는 그 아래쪽으로는 지지를 받을 때까지 가격차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일의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17,8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으로는 21,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21,500원이라는 가격은요.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한 21,500원까지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24,000원까지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24,000원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위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장기 이동평균선에 돌파를 할 때까지 매물 소화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목표가 두 개 나눠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로보틱스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난 10월 말 저점 가격인 17,8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4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횡보했던 구간인 14,8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1,500원, 중기적으로 2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LCC 2위 자리 굳히게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흥국증권에서는 피크아웃 우려감이 제기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LCC 경쟁 구도가 재편이 되거나 장거리 노선이 확보되지 않는 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비슷한 의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TA 항공, 저비용 항공, 저가 항공사로 유명하죠. 일단 실적부터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3분기에 매출액이 한 3,480억으로 전년 대비 한 120% 늘어나긴 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376억으로 전년이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네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운임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운임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정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운임이 좀 정해지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항공료가 굉장히 쌌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수요가 많을 때는 항공료가 좀 비싸지는 또 이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운임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운임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하향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적 차원에서는 좀 플러스 될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겨울 이제 휴가로 친다면 겨울 휴가 시즌이 되겠죠. 12월 연말까지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겨울 성수기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긴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조금 더 적절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좀 기다려볼 여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한 3일 전이죠. 6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뚫어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오늘도 현재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지를 받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지금 가격은 2,335원입니다. 2,335원이고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2,170원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현재 2,170원이라는 가격은요, 11월 중순에 있었던 최근에 상승하기 직전의 저가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지금 신규 진입과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릴 건데 짧게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차원이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2,170원에 진입을 하면 그 가격이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가장 짧은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손절가는 1,950원 드릴 건데요. 1,950원이라는 가격은 10월 중순에 있었던 최저가 부근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손절가 그렇게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단기, 중기로 드릴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2,320원입니다. 만약에 2,17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2,320원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나서 돌파를 하고 나서 2,650원,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데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위항공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최근에 상승하기 직전인 저가 부근인 2,17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0월 중순 최저가인 1,95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역시나 잡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2,320원, 중기적으로 2,6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티증권이 에코프로 BM과 LNF가 앞으로 30일 동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는 이제 말을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급에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고요. 에코프로 BM 결국 이제 DB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10월에도 NCA와 관련된 양극재 수출량은 좀 견조한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일부 고객사 향으로 NCM과 관련된 이제 그 양극재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유럽에서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추락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수요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나 다 마찬가지, 이사전지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현재 주가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수요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에서 조금 평가를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들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분기에는 매출액이 1조 6,700억 정도, 7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한 7.4% 감소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한 623억 정도 나오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한 44%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4% 정도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정부채를 이제 만들 것이고, 그럼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수직 기여라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증설을 본격적으로 하고 이게 만들어질 때까지 수익성이 개선되는 시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한 2025년까지 이제 2025년에 본격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시간이 좀 시차가 많이 좀 벌어져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면요. 결국 에코프로 BM을 보는 시각이 저희는 지금까지는 단기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선 자체를 좀 단기로 놓고 있는데 결국 이 회사가 수익성 개선을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시각을 멀리, 조금 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지점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거는요.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버텨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24만 6,5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은 이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가격이고요.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8만 8,0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11월 초에 있었던 저가가 18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에서는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가격이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15만 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레벨업을 시작한 초입 구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시 재상승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절 가격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26만 원입니다.
만약에 18만 8천 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6만 원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 26만 원은 60일 이동평균선이 닿는 가격으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한번 생각하신다면은 이 목표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지선에 해당하는 18만 8천 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3월 주가가 레벨업을 하는 초입 구간인 1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60일선에 해당하는 2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4일에 공략을 해주신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고가 기준으로 20%대 수익률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야 할까요? 저는 관련해서 계속 좀 지켜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물론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뭐 고점에 좀 정리가 되셨다라면 조금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네. 아직 갖고 계시다라면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겠지만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샘 알트만 이슈가 어쨌든 지난 주말 어저께까지 이게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진행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아니면 지금 뭐 오픈 AI를 다시 할지 아직 정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계속 된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종목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렸을 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미리 예상은 못했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빅테크의 주가가 계속 좋을 수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은 반도체가 좀 강했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언급을 좀 해드렸었던 것인데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변화가 감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중에 16% 올라갔다가 5%대로 줄었지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AI의 승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았다고 봐야 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지금 이스트소프트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실까요? 만약에 일단은 오늘 고점 언저리까지의 어떤 반등, 추가적인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이겨낸다라면 돌파해낸다라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 그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 8월 달인가요? 그때 공개를 하려고 했을 때 7월 달에 상당히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 이스트 소프트는 직전 고점 때 2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오늘 보면은 그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 전에 좀 반응을 좀 했었던 게 좀 있었고 오브젠 라운피플 알체라 세바스 AI가 전체적으로 AI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I 관련주 급등하는 가운데 장 단기로 전략 저희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가 치고 나가야지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서
뭐 3개월, 4개월 계속 보자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아직 연말까지는 살아있다고 본다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해서 이번 달 말까지, 한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네. 뭐 약간의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좀 흘러내릴지 여부는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를 보고 한번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새 친구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대표님 뭐 새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아니세요. 그런데 키워드는 새 친구인데 저희 새 친구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뭐 도움을 주는 친구라면 네. 언제든지 맞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앞으로 계속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 어떤 새 친구가 왔는지 궁금하니까 섹터부터 공개해볼까요? 로봇주 아, 가지고 네, 로봇. 나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친구란 표현을 하지만 지금 네. 로봇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어떤 공상과학의 그런 개념의 로봇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을 할 때 나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로봇으로 가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로봇이라 그러면 정말 무인 자동화 해가지고 뭐 무거운 제품을 들어서 뭐 자동차든 뭐든 이런 거 조립을 할 때 썼다라면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는 거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물류 이 시스템을 로봇으로 네. 자동화할 수 있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서빙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로봇이 간단한 것들, 뭐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빙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네. 부분들. 또 앞으로는 이제 법이 좀 개정됐기 때문에 도로에서 딜리버리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협동형 로봇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서비스형 로봇도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협동형 로봇도 요즘에는 뭐 튀김을 튀긴다든가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죠. 엄밀히 네. 따지면. 뭐 물론 시범적으로 뭐 어느 브랜드가 뭐 로봇 튀김기를 도입을 했다. 네. 뭐 2세대 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시범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스마트 팩토리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땅 파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뭐 미국의 IRA 법안, 뭐 스웨덴, 뭐 혹은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을 짓든 뭘 하든 지금 땅 파는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벽 세워주고 기둥 세워주고 이제 중요한 기계들이 들어가면 로봇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단순한 기대감이었다라면 앞으로는 매출에 반영되고 이게 더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계속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아직까지는 실제로 길에서 다니는 거 보지 못했는데 네. 대표님 보셨나요? 길에서는 지금 다니는 게 없죠. 아직은 네. 뭐 법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네. 또 뭐 제품이 바로 뭐 통과되기를 기다리면서 네. 막 공급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뭐 볼 수는 없고 빨리 본다라면 뭐 내년 뭐 상반기 정도 네. 그것도 이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도시급.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 인도라든지 이런 게 좀 네. 보도 블록이 조금 이제 평탄화가 잘 돼 있는 곳이 아무래도 네. 로봇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시범적으로 그런 데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은 아직은 울퉁불퉁해서 아직은 직접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로봇주 중에서 어떤 걸 조금 더 탑픽으로 보실까요? 저는 약간 이제 서비스형 로봇보다는 아직은 협동형 로봇에 조금 더 주목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형 로봇은 미리 주문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장 그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기계를 네. 배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동형 로봇이 먼저 움직임이 저는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것 같고 서비스 로봇은 뭐 당장 급격한 성장은 쉽진 않다. 네. 특히 뭐 딜리버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봇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로봇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 제반 인프라도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런 형은 아무래도 실내에서의 이동형은 좀 볼 수 있겠지만 실외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실내에서의 제품의 수요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뭐 IFC 몰이라든지 무역세 큰 건물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데를 직접 내가 가지 않고서 보기엔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협동용 로봇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뭐 협업 기대감들도 좀 있잖아요. 네. 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인 건 맞아요. 네. 오늘도 한 3% 정도 상승세, 지금은 1%대로 줄었지만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대장주는 맞지만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장을 하고 나서 네.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6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회복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본전에 오셨거나 아니면 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뭐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네.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2위 업체이긴 합니다만은 삼성 관련해 가지고 계속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물류, 뭐 택배 이런 자동화 사업에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참여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솔직히 이름으로 참여한다라기보다는 삼성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네. 뭐 엄밀히 따지면 완벽한 계열사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지배 구조 자체를 본다면 삼성 계열이라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삼성이 로봇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삼성이 뭘 하고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로 그런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이 로봇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로봇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을 쓴다든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제 본격적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금리 어쨌든 성장주는 금리가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로봇주들은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적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 자금 지원이 10,000원 아직도 많이 들어가야 될 산업인데 금리가 계속 고금리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자금 지원이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앞으로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이자 비용도 덜 들어갈 것이고 네. 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성장기에 대한 또 투심을 좀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자율 뭐 협동 로봇 기술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다라면 저는 본격적으로 뭐 엄청난 흑자 전환은 아니겠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네. 뭐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라고 했지만 레인보우도 12만 원대에서 지금 16만 원대까지 올라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저는 아직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 로봇주들이 강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2, 3주 정도 행보하고 있었어요. 전혀 주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은 상황이라면 네. 한 20만 원대까지의 어떤 반등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5만 5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짧게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장중을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럼 마감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0.87%의 강세를 보이면서 10일 거래 만에 회복했던 2,500선 그대로 회복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12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 정도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면서 816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수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기관은 1천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4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줍니다. 외국인은 122억 원, 개인은 957억 원을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1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순환매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건설주들도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이번 주가 최대 이슈 아니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엔 사이버 먼데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유통이라든지 소비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반도체 쪽에 좀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쪽에 집중됐지만 어찌되었든 2,800억, 거의 3,000억 가까운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고 기관 투자자도 1,5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힘에 의해서 코스닥이 한 1% 정도의, 즉 코스피가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 2차 전지 쪽의 어떤 시세 변동이 증시를 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세, 뭐 에코프로 BM은 약간 하락 전환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약간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또 종목별로 약간 못 오른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 네. 보니까 엔비디아 향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AI라든지 뭐 미용 의료기기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네. 뭐 그런 것보다 더 갈 수 있는 에너지를 확인시켜준 긍정적인 오늘 그 화요일에 마감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은 조금 다르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줍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대 시장 모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혼조 양상을 보입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그러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2%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건설업입니다. 1%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이 1.3%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2.09%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오락문화 업종이 1%대, 방송 서비스 업종 역시도 1%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 상승장의 초입일지, 그렇다면 비중을 확대할 섹터는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와 자율주행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자고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이 괜찮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한 후에 반도체에 접근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제가 계속 한 2주, 3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가 CPI, 네.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그것은 좋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 이번 주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과열이든 아니든 뭐든 빅테크 미국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1%도 안 되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미스가 난다면 지금 빅테크 위주로 올라온 것이 올라온 만큼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며칠 동안 약간 진통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신에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좋게 예상대로 나오고 또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라면 미국 증시는 엄밀히 따지면 이번 주 한 3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목요일이 휴장이고요. 추수감사절로. 금요일은 반장만 열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 희한하게 반장만 열리는 날이 1년에 한 두세 번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수요일 이제 하루가 실거래, 그러니까 완전한 거래로는 수요일 하루가 남는 건데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휴일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산한 분위기랄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냥 현재 분위기 좋으니까 좀 끌고 가자라는 분위기로 조금 미국 증시가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 휴장일 때, 또 유럽이 휴장일 때 네. 우리나라는 더 힘을 받고 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감이 어제 오늘 쉼없이 올라온 감이 있지만 이제 2,500 오늘 겨우 회복한 것이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흐름을 좀 본다라면 아직 지난번 공매도가 해제됐을 때 고점을 가지도 못했어요. 네. 그때 84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강했었던 섹터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빅테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최근의 흐름이 순환매, 더 오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 원래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네. 또 오늘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던 AI 관련된 섹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힘을 좀 더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주 공격적인 매수는 아닌데 네. 또 이거를 세밀하게 뜯어서 본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강한 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고르게 시장을 좀 매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도 긍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쪽은 로봇 네. 그리고 이제 순환매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주목할 sek터가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자동차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이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 종목은 좀 어떻게 선별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카카오뱅크 같은 걸 예를 들게요. 네. 카카오뱅크가 지금 한 2주 정도 쉬어 있다가 오늘 한 8% 올라오면서 큰 양봉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시장이 좋았는데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기업이 의외로 주 후반에 내일일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네. 튀어 오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온 것도 한 2, 3주 정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행보를 하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왜냐면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네.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신다라면 카카오뱅크 같은 약간 모습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종목을 선별해 놓고 시장과 뉴스를 좀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바라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교육주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발전 특구 추진안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세가 언제까지 좀 분출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뭐 오래 못 갈 거라 보고 있어요. 오래 못 갈까요? 네. 왜냐하면 글쎄요, 뭐 저도 아이 둘을 네. 키우고 있고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뭐 그걸 본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정책이라는 게 솔직히 2, 3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그 이슈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고1, 고2 네. 이런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친구 관련된 어떤 그 기업들은 움직임이 나오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막 뭐 상한가를 계속 갈 것인가? 과거에 어떤 교육 개편이 있었을 때 하루 이틀 움직이고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매력은 없다. 네. 뭐 교육 특별지구 뭐 이런 것도 뭐 아무 의미 없다.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영향이 연속성을 띠긴 쉽진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원전이라든지 네. 뭐 다른 뭐 정책들은 그건 최소 5년, 10년이나 끌고 가줘야 되는 거죠. 네. 갈 수가 있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지만 참 교육이라든지 출산 정책은 네. 참 이슈가 나와서 네. 따라간다고 하는 게 참 이게 현실과 주식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출산과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현실과 좀 주식이 다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한편 엔터주와 관련해서도 박진영 대표가 지금 발언을 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화색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엔터주 실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엔터주들도 좀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던 거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JYP 엔터테인먼트 네. 실적 상당히 좋죠. 하이브도 실적 좋은데 주가를 보면 지난 8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이슈가 제일 좋게 평가가 되었을 때 SM도 최근에 좀 이제 카카오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순환매 관점에서의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계속 들고 가면서 과거의 어떤 주가로 회복한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흐름을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해서 당분간 흐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그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과 티웨이항공, T로보틱스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조정시에는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픽한 종목인 만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반도체와 로봇, 자동차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